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인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도근시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학 가는 정도 연령의 90%가 근시가 있습니다. 근데 고도근시라고 하면 근시 중에서도 근시가 심한 사람인데 디옵터로 마이너스 6디옵터보다 심한 경우, 아니면 눈의 길이가 26mm가 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고도근시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병적 근시는 고도근시가 있는 가운데서 근시 때문에 발생한 망막의 질환이 있으면 이제 그걸 병적 근시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시는 20살까지 몸이 커지니까 눈도 길어지다가 이제 20살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근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고도근시, 뭐 10디옵터가 넘어가시는 분들, 병적 근시 이런 분들은 눈이 실제로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9디옵터 정도 되시면 안경이 두꺼워서 압축 렌즈를 껴도 조금 안경이 많이 두꺼우셨을 텐데요.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는, 시력이라는 거는 도수 말고도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디옵터라고 알고 계신 그 도수는 각막의 곡률, 그리고 수정체 두께, 그리고 눈의 길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서 결정이 되시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도수가 바뀌는 거는 누구나 바뀌고요. 근데 눈의 길이가 길어지는 게 병적 근시로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살 때 6디옵터였는데 50대에 10디옵터가 되었다. 그거는 눈이 길어졌을 수도 있고, 수정체가 노안이 오면서 수정체 모양이 바뀌어서 도수가 바뀌신 걸 수도 있거든요. 수정체 모양이 바뀌어서 도수가 바뀐 거는 교정이 되고 근시가 심해지신 게 아니에요. 눈이 길어진 게 아니니까. 네, 이제 눈이 길어지는 경우는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눈이 길어지는지를 알려면 눈의 길이를 재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나온 내 눈의 굴절력을 측정하는 거고, 근시가 심해지는 거를 걱정하시려면 눈의 길이가 길어지시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대인데 9디옵터면 걱정이 많이 되실 거고, 또 이제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오셔서 눈의 길이를 재시고요. 지금 데이터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5년 뒤, 뭐 3년 뒤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 눈이 길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확실하게 내가 걱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기준이 되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병적 근시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이신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 비문증 같은 경우는 50대 전후에서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눈이 태어날 때 안에 유리체라는 콜라겐 덩어리를 갖고 태어나는데 눈이 길어지셨잖아요. 나는 눈이 길어지고 있는데 콜라겐이 더 생기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눈이 길어지면서 이 콜라겐 덩어리랑 떨어지기 때문에 20대에 비문증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시가 없으시면 50대 전후에서 이제 비문증이 생기시잖아요.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20대 이전에 망막이랑 유리체가 떨어지면서 비문증이 조기에 발생하고요. 근데 이제 비문증이 점점 심해지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더 떨어지면서 떠다니는 개수가 더 많아지실 수 있거든요. 비문증 자체는 걱정하실 게 별로 아니에요. 피부에 점 있다고 걱정 안 하시잖아요. 뭐 보기는 안 좋지만 그게 병을 만들지 않으니까. 눈 안에 있는 비문증도 원래 투명해야 되는 유리체에 혼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떤 병으로 가는 전구 증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문증이 있을 때 망막박리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연관지어서 하는 이유는, 이제 망막이랑 유리체가 떨어지면서, 떨어질 때 유리체와 망막의 유착이 어디는 강하고 어디는 약하거든요. 약한 데는 쓱 떨어지고 강한 데는 망막을 잡아 찢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문증이 생겼을 때 망막이 찢어지는지를 확인해서, 찢어지는 데가 있으면 레이저를 해서 망막박리가 발생하는 거를 막으려고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동제를 넣으면, 산동제라는 게 홍채를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 동통 같은 것들, 오심 같은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메스껍고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건조증을 심하게 하는 거는, 한 번 산동해서 건조증이 심해지시는 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건조증이 있으셨고 보존제가 들어간 약을 넣으니까 조금 건조증이 심해졌다, 아니면 그 동통을 건조증으로 느끼실 수 있고 그런데요. 9디옵터 정도 되시는 근시라면
실제로 만약에 건조증이 심해진다고 하시더라도 한동 검사를 하시는 게 나한테는 이득입니다. 비문증이 새로 생기시거나 비문증의 양상이 변하셨을 때는 건조증이 다소 심해진다고 해도 검사를 하시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겠습니다. 비문증 많아지실 때는 결론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안전해요.